안녕하세요. 호랭몬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합격한 취준생의 첨삭 전후 비교 자료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각 직물별로 요구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이 글 속에 담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은 다른 사람과 협동해야 되는 상황, 개인적인 불편에 대한 감수, 그리고 맡은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다도 워딩을 잡아줘야겠죠, 본문에서. 그리고 행동과 결과를 포함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요 내용들이 전부 다 글 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첨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줄글의 형태로 자소서 초안을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만 정리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글을 써서 초안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를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썰풀듯이 그냥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를 글로 만드는 과정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첨삭 과정에서 그런 것들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이렇게만 초안을 보내줬어요. 상황. 공공기관 인사팀에서 뭐 직원교육 행사를 준비해야 됐다.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거 했고요. 개인적인 불편. 이게 근무 시간 중에 답사가 가능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 된다. 그럼에도 어떻게 노력했냐? 출장 시간 외 점심시간 쪼개서라도 사전 답사를 다녀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행동만 나열하게 되면은 딱 봤을 때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과 이유를 같이 적어주시게 되면은 그걸 딱 봤을 때 얘가 이래갖고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가 확 와닿아요. 그렇게 되면 글의 설득력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이유는 되도록이면 솔직하고 직관적일수록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냥 거창한 이유인 게 아니라 그냥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좀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가 없을 것 같았고 또 이런 게 되게 좋죠. 내가 맡은 게 행사의 겉모습을 담당하는 건데 이거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도 그만큼 인정 못 받을 텐데 그런 것만은 맡고 싶었다. 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자소서든 면접이든 꼭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죠. 행사도 무사히 마쳤고 부장님께서 좋은 인사 마쳤고 그 전에는 이렇게 일일이 확인했으면은 이후엔 검토 정도만 슥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요소들이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인사팀에서 근무할 때 교육 행사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고, 자, 제 역할은 무엇이다 여기 적어줬죠. 그리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았던 장소들은 가능한 시간대가 없어갖고 근무 중심이 못 갔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행동 나왔죠. 점심시간 쪼개갖고 다녀오거나 퇴근 이후에도 들리는 등 개인 시간을 활용해 집내리 잡자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그 이유 제일 중요한 파트죠. 교육 장소가 행사의 첫인상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준비한 거 빗발하지 않았으면 했다. 또 나한테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잘 안 되더라도 과정에 다해야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고. 이제 마지막 결과 나오죠. 그 결과 좋은 시설에서 행사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부장님이 좋게 봐주셔갖고 이후부터는 더 저를 믿고 많은 업무를 맡겨주셨다고. 사실은 요렇게 내가 이 생각의 플로우로 정리해 놓으면은요 그걸 글로 만드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되게 미사여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철된 약간 되게 읽기 어렵고 딱딱한 글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좀 진행이 되죠. 이런 것들이 좋은 자소서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고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고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도 하반기 최신 자소서 항목이거든요. 여기 이게 좀 어렵죠.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추상적이게 되면은 거기 설명하는 데 들어간 게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은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을 수 있다고 말해줬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풀어내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정했었고 여기는 그 경험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였고 뭘 느꼈냐를 물어보고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과로 끝났거든요. 저희는 결과를 요구했으니까 결과로 끝났는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너한테 어떤 의미였냐 플라담이 느꼈던 점까지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요 이 워딩을 직접적으로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노인복지센터 근무하는데 동기랑 같이 나갔는데 동기가 야 이거 너무 더운데 좀 쉬자 그랬대. 근데 나도 사실 좀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나중에 쉬는 걸 내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외를 안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너. 여러분들의 생각 같은 것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동료에게 설득을 했고 지금 와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 경험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냐? 뭘 느꼈냐? 양심을 지키면서 이럴 때 스스로 더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고 규칙이라는 건 다 같이 지켜야 의미가 있겠구나. 누가 그리고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아네 하고 좀 놀라기도 했고 순간의 상황과 감정의 가치관까지 흔들리진 말아야겠다고 느꼈대요. 나의 진솔한 이야기들. 이 진솔한 이야기들이 그 자소서 글에 들어가야지 좋은 글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자 보세요. 노인복지센터 근무할 당시에 이렇게 외근 나간 적이 있다. 이건 제가 첨삭한 내용이거든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주체 있었고 동료는 아무도 모르니까 쉬다 가자고 제안을 해왔대요. 근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런 거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멘토님 이렇게 동료를 나쁘게 표현해도 괜찮은 건가요? 하는데 사실 저게 여러분들이 동료를 막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런 일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거 가지고 막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않나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의 진솔한 생각이 나오죠. 덥고 힘들어서 잠깐 고민됐지만 한번 이렇게 하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여길 것 같아갖고 스스로 예외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내 생각에 이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료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결과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이 나와야 되니까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렇게 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휴게실 쉬라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의미와 느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놀라기도 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과 이렇게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경험이었다 하니까 마지막 요구한 것까지 다 깔끔하게 들어갔죠. 근데 보시면 읽기 되게 쉽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 글에 어떤 제가 항상 자소서든 면접이든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더 포장하고 더 씌우는 과정이 아니라 내려놓고 되게 담백하게 풀어내는 게 보통 좋은 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 이전과 다른 접근.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일을 했었다가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 그러면은 내가 이 글을 쓸 때 나중에 내가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이러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내가 미리 이러이런 것들을 했다로 가야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제가 어떤 행동에 나오면 당연히 이유랑 같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이유도 물어봤고 결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제 복무 관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출장 갈 때 자꾸 뭔가를 누락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지. 그래갖고 이게 전산관리 업체 연락해갖고 이거 이 항목 필요한 거 안 채우면은 그냥 애초에 결제가 안 올라오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실수해도 좀 실제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수정할 수 있으면은 사실 내 일이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민원이 제로가 됐고 과정을 통해 느낀 점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정리해두면 좋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근무할 때 좋았던 거 기억해둔 게 되게 좀 도움이 되어갖고 지난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해서 되게 뿌듯했고 또 눈앞에 벌어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더 빠른 일 처리로 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공공기관 인턴 근무하면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들어가게 되면 제목이 글자수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저는 첨삭할 때 약간 거의 제목 잘 안 쓰는 편이고요. 대신 이렇게 첫 문장을 약간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혹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작성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여기 상황 설명해줬죠. 이렇게 다 얘기해줘야 되니까 업무에 지장이 생기더라. 처음에는 빨리 해결해주면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 또 하는 걸 보니까 근본적인 차원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느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게 내가 예방을 좀 해야겠다. 기존 방법대로 안 되겠다라고 느낀 그런 계기에 대해서 말해준 거죠. 그리고 이에 전산관리 업체에 연락해서 필수 항목 입력하지 않으면 팝업 쓰도록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여기서 그렇게 내가 행동한 이유 요구했지. 이유. 그러한 접근이 시도한 이유가 뭐냐. 이유 적어줍니다. 스스로 실수 확인하고 고칠 수 있게 되면은 내가 하나는 검토하고 알려줄 필요 없지 않냐. 다른 기관에서 일했을 때 비슷한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라는 설득에 팀장님도 제안을 승인해 주셨다. 이 내용이 들어간 거죠. 이런 부분이 여기 글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처음 해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신청 관련 문의는 한 건도 안 들어왔고 마지막에 나의 느낀 점까지 자연스럽게 넣으면서 글이 마무리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000바이트가 600 몇십 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되게 컴팩트하게 잘 녹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첨삭에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강점, 약점, 강화 및 보완한 경험에 대해 객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게 했던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라는 게 사실 수치가 들어가면 가장 좋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성과에 수치는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딱 봤을 때 성과를 냈구나. 그래도 얘가 뭔가 변화를 좀 일으켰구나 하는 게 적어도 보여질 만큼의 무언가는 좀 넣어야 되고 또 이게 1000바이트 600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600자 조금 넘는데 근데 그 와중에 거기 강점에다가 강화도 해야 되고 약점에다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용은 많은데 이걸 진짜 조그만 글자선에 다 넣어야 돼갖고 되게 힘들었던 문항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친구는 좀 원래 행정직 쪽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이제 요양직 쪽으로 틀어서 지원을 했던 친구인데 실제로 요양직 관련 경험이 거의 전무해요. 지금도 보시면 다 행정 관련 경험이잖아요. 요양직 관련된 경력이 전무하고 사실 이 마지막에도 그래서 그냥 봉사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으로 내용을 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직 서류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노인 관련 경험이나 그런 게 막 별로 없다고 해갖고 너무 이렇게 좀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내가 가진 소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좀 어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 친구는 강점이 좀 이렇게 내가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랑도 수화 몸짓 등 온몸으로 잘 해낼 수 있다. 학부 시절에 이렇게 했었고 또 표정을 잘 쓰면 의미 전달도 잘 되는 걸 배운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연습했다. 그리고 이후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말을 들었다. 어쨌든 이 수치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날 인정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 지표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사실 수치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 다 녹여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객관적 지표를 강점과 약점에 둘 다 포함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글자 수도 적고. 그래서 객관적 지표를 하나 쪽은 조금 이렇게 그 수치를 넣어주고 객관적 지표라는 걸 명확하게 보이도록 이제 나머지 하나는 살짝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느낌만 내주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합격하는 사실 문제는 좀 왔었다라는 거. 다음에 이게 입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르신 댁에 방문할 때 대화 잘 안 통하더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잘 해보겠다라는 거. 약점은 돌발 행동 마주하면 좀 행동, 그러니까 뇌가 이제 정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대화하다가 이렇게 급 분노, 이음으로 언행하실 때 괜히 상처받거나 침착한 대화가 좀 어려워서 이거를 단점이라고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사실 내가 그걸 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같이 말해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극복한 노력, 내가 이렇게 좀 질병, 증상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좀 이런 심리치료나 정신병리학 같은 것도 좀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객관적 지표가 포함된 개선 성과, 이거를 그냥 이 증상이다 그냥 아파서 그런 거다라고 하니까 별로 좀 안 무서워지고 오히려 좀 애정이 생겨서 2년 동안 좀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봉사자로 근무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되게 짧은 곳 안에 거의 샌드위치 마냥 우겨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점은 좀 청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소통 잘할 수 있다는 거다. 주변에서 표정이 다양하고 목소리가 크다는 말이 듣는데 이런 것들이 실습 봉사활동하면서 좀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대요. 또한 학부 시절 2년 동안 수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매주 한 번씩 전문가한테 기초 수어도 배웠고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거울 보면서 반복 연습하기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하겠다까지 강점이니까 잠깐 정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어르신 및 보호자 소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갔다라고 적었고 반대로 돌발 상황 발생하면 당황한다는 게 단점인데 이 약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말해줘야죠. 내가 이러이런 것들을 겪어서 이런 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사실 한 문장이라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말 안 하고 바로 극복 방안으로 넘어가면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글이. 그래서 이를 계기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죠. 지금 대상자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고 이런 것들 생각에 대해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 덕분에 돌발 행동에 침착한 대처가 가능해졌고 결과고 나의 이제 성장이죠. 그리고 요건 객관적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과 2년 동안 한 노인적 센터에서 장기봉사자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으면서 실제로 뭔가 내가 요양직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현장에서 필드에서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소서에서 합격을 좀 해낼 수 있었죠. 여기까지가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자사서 첨삭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에 이제 첨삭 관련 블로그 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 이거 QR코드 찍으면 그 관련된 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이렇게 QR 찍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필기 합격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면접 특강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하반기 모두 무료 면접 특강을 진행을 좀 할 거고요. 필기 합격자 발표하고 다음날 보통 이렇게 강의 4시간에 Q&A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저 아마 작년 하반기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길게 면접 강의를 진행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되게 많이 드리고, 사실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제 자료를 되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취준생분들이 좀 되게 감사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 더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제공해 드릴 거니까 꼭 필기 잘 합격하셔서 오시길 바라고, 이제 무료 면접 특강이라던가 자료 같은 것들은 제 오카방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제 링크를 타고 오면 되는데, 요건 화면이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 코드 1784고요. 그럼 건보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멘토 호랭몬이었습니다.